친구들 안녕. 네. 어, 오늘은 글쓰기 전체적인 이야기. 어, 지난번에 글쓰기 이것만 꼭 지키면 좋겠어요 했던 게 있었다면,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글을 쓰는 전체적인 순서랑 글을 쓰면서 또 순서 중에서도 중요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글쓰기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먼저 글을 쓰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네, 물론 마음의 준비를 먼저 해야겠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꼭 특별한 책상이나 장소에서만 꼭 글 쓰는 건 아니니까 뭐 어디에서든 글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은 글을 써야겠다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아니면 키워드가 떠올라서 글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풍을 갔다 와서 소풍에 대해서 한번 써볼까 이렇게 그건 소풍이라는 그 주제가 생겨나는 거고, 그러니까 키워드가 생겨나는 거고, 오늘 엄마한테 되게 혼났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일기를 써봐야겠다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걸 써야겠다, 그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게 필요하겠죠. 생각. 이런 걸 어려운 말로 구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써봐야겠다. 어떤 것. 내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마인크래프트에 대해서 좀 글을 써봐야겠다. 아니면 오늘 먹은 치킨이 너무 맛있었는데 이 치킨에 대한 생각을 한번 써봐야겠다. 어떤 것이든 어떤 것이 떠올라요. 그러면 이거를 떠올려보는 걸 구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구상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떠올려보는 것도 가능하지만 선생님이 많이 쓰는 방법은 마인드맵이에요. 학교에서 많이 할 거예요. 생각 그물이라고. 네. 생각 그물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행이라는 주제로 여행 다녀왔는데 여행에 대해서 글을 써봐야겠다라고 하면 여행을 어디로 갔었는지, 누구랑 갔었는지, 이런 여행의 정보를 떠올려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서 좋았던 점? 혹은 또 불편했던 점. 그리고 먹방 좋아하는 친구들은 먹은 음식, 아니면 또 숙소? 숙소가 바다 뷰가 보여서 너무 좋았어요.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숙소? 같이 갔다?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 보통 가족이랑 여행을 가니까, 아니면 친구 가족. 보통 가족들하고 많이 가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막 다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땠는지, 그러면 숙소는 어땠고, 좋았던 점은 어땠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 그물을 넓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넓혀봐요, 일단. 막 떠올려봐요. 네, 그런 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발산적인 사고라고 하는데, 막 이제 수증기가 공기에서 막 이렇게 분산돼서 퍼져나가듯이 생각도 막 이렇게 퍼뜨려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구상이 되면, 그러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중심 생각이라고 하죠. 중심 생각을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 다른 거 다 빼고 딱 하나 내가 그걸 한 줄로,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나 이렇게 해볼래 하는 걸 한번 써보는 거죠. 그래서 여행은 혼자보다 가치가 더 좋다. 예를 들어서
네, 선생님 그냥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여행이라고 시작했으니까. 네, 그래서 여행은 혼자보다 가치가 좋다라고 한 문장으로, 아, 나 이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라고 이제 한 문장으로 생각을 정리해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럼 쓸거리도 있고, 아, 내가 정리까지 했어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네, 바로 글 쓰나요? 지금부터 이제 원고지 꺼내서 그냥, 아니면 줄노트 꺼내서 막 쓰나요? 예전에는 선생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친절하게 글 쓰는 방법을 물론 학교에서 가르쳐 줬을 텐데 선생님이 생각하지 못했고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없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네, 개요 짜기입니다. 개요를 짜야 돼요. 개요 짜기가 뭘까요? 네, 우리 어제 네, 앞에 영상에 있듯이 처음 부분에는 뭘 쓰고 가운데 부분에는 뭘 쓰고 끝부분에는 뭘 쓸까 하고 계획을 해보는 거죠. 계획. 이 개요짜기는 집짓기에서 설계도랑 같아요. 그래서 이미 집을 지을 때는 수정하기가 어렵잖아요. 이쪽에 창문을 내야지, 오른쪽에 창문을 내야지 했는데 집을 이렇게 선생님 설계도를 제대로 그려본 적은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처음에는 내가 이쪽에 창문을 내야지 라고 문을 만들어야지 창문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게임방을 만들고 여기는 게임방 만들고 또 뭐 할까요 친구들? 방에 강아지 키우는 방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막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문이 이쪽이 아니라 이쪽 구석에 있으면 좋겠네? 하는 거가 설계도에서는 수정이 가능해요. 고치는 거요. 근데 수정, 변경? 그런데 이미 집을 짓고 있어. 여기 다 뚫어가지고 아저씨들이 다 집을 짓고 있다가 어느 날 짓는 걸 보고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고쳐주세요. 가능할까요? 네, 물론 가능은 하죠. 그런데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엄청 많이 들겠죠. 네. 그러니까 설계도에서 마음껏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개요짜기도 얼마든지 계획이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 보면 글 쓰다가 다 지우고 다시 시작하고 막 이런 친구들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의 문제점은 이 개요짜기를 안 한 거죠. 네. 개요짜기 할 때는 바꿔도 돼요.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 가운데, 끝 어떻게 할까 개요짜기를 하고 개요짜기를 하면 좋은 점이 분량도 계획할 수 있어요. 글에 뭐 여기는 만약에 보통 400자 원고지 쓰고 초등 저학년 600자 뭐 이렇게 800자 쓰니까 만약 600자를 써야겠다. 600자 정도 쓴다라고 하면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보통 비율을 1대 3대 1로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나눌까요? 여기 150, 300, 150 이러면 600자 되죠. 더하기 잘하고 있죠, 친구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네, 나누면 되죠. 그리고 이 개요를 보면 보통 가운데가 이제 조금씩 더 나뉘거든요. 네. 요렇게 선생님이 한 칸, 한 칸, 한 칸, 요렇게 나뉘는데, 요런 거를 단락이라고 해요, 단락. 문단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익숙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개요를 짜면 이게 몇 단락으로 나눌지도 나오고, 분량도, 그럼 가운데 부분이 300자니까, 여기는 그러면 한 단락당 100자씩, 아이고, 천자가 됐네요. 100자씩, 총 300자를 넣을 수 있겠다. 또 나오죠. 네. 그렇게 분량까지도 다 연결이 돼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할까요? 문단은 어떨 때 구별하는 걸까요? 어떻게? 방금 힌트가 됐는데 내용이 바뀔 때 내용 좀 더 쉽게 말하면 생각 덩어리예요. 생각 덩어리. 문단은.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문단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쓰다가 나 이번에 줄 바꿔야지 하고 바꾸는 게 아니라 생각
생각 덩어리이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면 그때 바꿔주면 돼요. 그런데, 보통, 근데 어떤 친구들은 한두 문장 쓰고 문단을 바꾸기도 하거든요. 물론 생각이 바뀌어서 바꿔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3문장에서 5문장 정도가 하나의 단락, 하나의 문단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문장 쓰는 연습도 열심히 해야겠죠, 친구들. 네. 그럼 3문장, 5문장의 문단을 만들면 이렇게 구별이 되죠. 네. 그래서 문단 구분하고 하는 거는 개요짜기 설명을 선생님이 한 번 더 하면서 그때 할게요. 네, 그렇게 되고, 이렇게 개요를 짜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제 진짜로 글을 쓰는 거예요. 글쓰기를 해요. 글쓰기를 하고 나서, 그럼 이제 끝인가요? 네, 아니죠. 여기까지 하고 끝내면 하수. 네. 우리는 고수의 글쓰기를 하려면, 여기서 고쳐쓰기를 해야 돼요. 고쳐쓰기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글을 썼잖아요.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작은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먼저 해요. 소리내서 읽어보면 훨씬 그 흐름이나 문장이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것을 더 잘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목소리로 살짝 읽어봐요. 그러면 뭔가 어색하고 이상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주술관계. 주술관계 맞추기. 주술관계가 뭐냐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예요. 누구는 뭐뭐 했다. 이게 문장이 길어지면 어긋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어가 문장의 주체가 누군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를 꼭 잘 보고 연결시켜 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어제 앞에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구체적으로 내가 표현을 했는지, 너무 두루뭉술한 건 없는지, 그리고 반복된 표현은 없는지, 이런 건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넣어야 할 내용은 더 추가할 내용. 내가 개요에선 이렇게 했는데 잘 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봐야겠죠. 그런 부분, 추가 내용, 그 다음에 뺄 부분도 찾아봐야죠. 내가 이 내용 왜 넣었지? 별로 관계가 없는데? 네,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진짜 고쳐쓰기를 해서 이제 완성된 글이 되는 거죠. 네. 보통 친구들이 이 개요짜기를 많이 빼먹고 해요. 근데 만약 글쓰기 하는 시간이 1시간이 주어진다, 60분이 주어진다 라고 하면 개요짜기에서는 얼마를 투자하면 좋을까요? 얼마? 네. 60분 중에 선생님은 30분 이상? 반 이상의 시간을 개요짜기에 투자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그러면서 이 개요짜기를 하면 글이 통일성 있게 쓸 수 있어요. 통일성 있게 쓴다라는 거는 한 이야기를 하겠다. 이 여행은 혼자보다 가치가 더 좋다라는 말을 하려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개요를 짜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만약 개요짜기를 안 하면 여행은 혼자보다 가치가 더 좋다 하다가 갑자기 그래도 맛있는 음식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먹방으로 이제 이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가다가 딴 데로 갈 수 있어요. 글을 쓰다 보면.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좋은 글은 통일성 있는 글이거든요. 이 중심 생각을 향해서 모든 글이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글이요. 그래서 이 개요짜기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건 한 번 더 선생님이 따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글쓰기의 순서를 오늘 같이 얘기해봤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네, 개요짜기다. 네, 오늘의 개요짜기를 강조하면서, 개요를 짜놓으면 그걸 보고 그냥 이게 설계도잖아요. 그럼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네, 글쓰기의 내비게이션처럼 지도가 되는 역할이 개요짜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개요짜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개요짜기는 한 번 더 선생님이 영상 올리겠습니다. 네, 요 순서들 잘 기억해 놨다가 어떤 글을 쓰든지 친구들이 글 쓰는 방법으로 잘 몸에 익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개요짜기를 강조하지만 또 하나 강조하는 건 고쳐쓰기. 유명한 작가님들도 다 고쳐쓰기를 해요. 우리는 지금 아직 유명한 작가도 아니고, 네, 배워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쳐쓰기를 꼭 하셔야 돼요. 선생님도 논문 쓰는데 고쳐쓰기 엄청 많이 했거든요. 힘들어요. 힘든 건 알지만, 해보면 이 고쳐쓰기까지 해서 완성된 글을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진짜 글쓰기니까 절대 여기서 끝내지 말고 꼭 고쳐쓰기 완성하는 글까지 가보는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